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삼단봉을 아십니까? 오늘은 대한삼단봉협회 김동산 회장님을 모시고 삼단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삼단봉협회 회장 김동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삼단봉에 대해서 짧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삼단봉이란 마디가 세 개면서 접혀지는 봉으로 경찰관, 경호관, 경비업체 직원들이 근무 중에 늘 휴대하며 경비와 범죄 예방 및 범인 제압에 균형하게 사용하는 개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용하면 경찰봉이라고 하고 교도관들이 사용하면 교도봉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사용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잡고 펴주시면 펴집니다. 네, 이렇게 접으실 때는 이 집게 손가락을 눌러서 밑으로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삼단봉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쭉 빠지고 이게 눌러서는 들어가진 않네요. 예, 자동 삼단봉입니다. 야, 엄청 이게 단단하게 생겼는데 쇠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예, 두랄루민 재질이 두랄루민이라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예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뺄 수도 있지만 사실 수동이군요. 네, 접어서는 잘 안 빠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빠지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완전 쇠 강철이군요. 스틸. 네. 회장님 갖고 오신 거는 이렇게 그립도 되게 좋은데 좀 그립이 이게 안 좋아서 제가 가죽으로 감싸놨습니다. 수제품이군요. 예, 수제품입니다. 수제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네. 이게 좀 뭔가 정성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아주 단단하고 좋습니다. 길이도 훨씬 길죠? 예, 길이도 길고 거리에서도 유리하고 네.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땐 더 긴 게 유리합니다. 다수의 적이라니 뭐 이렇게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회장님 정말 제가 미리 전화 통화도 하고 말씀도 많이 나눴지만 삼단봉 협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이 삼단봉을 어떻게 도대체 쓰는 건가를 알아보려고 검색하다가 삼단봉 협회를 알아보고 저희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삼단봉 협회가 도대체 어떤 단체죠? 삼단봉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나보다 강한 상대를 타격하거나 조르거나 꺾거나 밀쳐서 제압하는 무술로서 시대적 흐름과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새로 개발한 무술입니다. 협회는 회장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 어떤 특별한 그 필요성이 있어서 만드신 건가요? 협회는 제가 이제 대표이사니까 저하고 이사들하고 회원들이 같이 설립한 거죠. 네. 대신 이제 제가 설립자니까 주축이 된 거죠. 언제 만드신 건가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2017년도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횟수로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었겠네요, 몇 년 동안. 그 전에는 뭐 제 무술 인생 뭐 30년, 40년이나 보셔야 되죠. 그게 쌓였으니까 대단하십니다. 협회가 설립이 된 거죠. 무술 인생 30년인데 그러면 주로 어떤 무술을 하셨나요? 제가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태권도인이시고. 태권도도 하고 또 사회 나와서 강서구 염창동에서 태권도 검도장도 같이 한 17년 정도. 검도도 하셨어요? 검도도 하고 다른 운동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삼단봉은 모든 게 무술이 응축돼서 만들어진 무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협회를 만든 것은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날로 험악해진 사회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누구나 휴대가 가능하고 약간의 훈련만 받으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삼단봉에 관심을 갖게 돼서 제가 협회를 설립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천안에 대한삼단봉협 중앙연수원을 개원했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제가 삼단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환자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던 의사 선생님들이 흉악범들한테 이렇게 당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흉악범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일반 환자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그런 나쁜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여러 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 생각나는 것만 좀 말씀드려보면 서울의 모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진료 중에 환자에게 그냥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정신병동에 근무하던 여의사 선생님이 예. 그 철제 의자로 이 얼굴하고 이쪽 목을 맞아가지고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얼굴이 완전히 그냥 다 망가진 여자분인데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예. 그 최근에는 그 낫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 예. 작년에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응급실에 온 할머니를 이제 열심히 심폐소생해서 이렇게 살리려고 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네. 그랬더니 나중에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너무 고마워서 뭐 선물을 주겠다고 하고 와서는 갑자기 가까운 거리에서 그냥 낫으로 목을 찍어버린 사건인데 이쪽 뒷덜미로 해서 한 30cm 정도 찢어졌는데 운 좋게 급소를 피해가지고 네. 바로 병원에서 그래서 바로 살았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은. 멀리 있었으면 죽었겠군요. 병원 다른 데서 그럼 가다 큰일 병원 가다 났죠. 네, 죽을 큰일 났죠. 뻔했거든요. 그리고 오산에 제가 사는 오산이라는 동네인데 예. 그 치과에서 사건이 하나 났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예. 그러니까 치과 환자였는데 치통이 계속돼서 계속 환자가 찾아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치과 의사가 보고 진료를 했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환자가 항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여건물로 유인해가지고 예. 칼로 뭐 30 몇 번인가 이렇게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뭐 완전 그거는 예. 작정하고 복.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래 보복당할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사실 뭐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묻지마 묻지마. 예, 살인 사건이나 그런 거 당하는 경우도 많아서 예. 사실 험하긴 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법규가 예. 원래도 있었는데 조금 더 강화되는 추세고요. 원래 법규가 병원에서 의료진을 이렇게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예. 법이 이렇게 제정되어 있었거든요. 가중처벌 받는 거로 알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폭행보다 이렇게 가중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 최근에 낫 사건이라든지 살인 사건이 이렇게 나면서 의료인에 대해서 더 이렇게 폭행하는 거는 더 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법의 문제는 이미 어떤 인명 피해나 부상을 입고 난 이유기 때문에 그 피해를 예방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문제점인 거죠. 이미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다음에는 뭐 법적 처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라는 그렇죠. 그런 예. 회의감이 있긴 합니다. 네. 흉악범죄에는 뭐 진료실, 응급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예,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버스, 택시, 뭐 편의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상 모든 것에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범인들이 공격해 올 때 네. 무기를 들면 일단 저 같은 일반인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많고 또 무기 들었는데 맨손으로는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이 자구책으로 방어리용 무기를 구비해야 된다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었거든요. 외국 같으면은 뭐 총을 구비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총이 불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테이저건도 허가가 안 됩니다. 일반인한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뭐 그냥 일반 몽둥이, 야구방망이, 뭐 골프채, 뭐 죽도, 목검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요. 전문적으로는 가스총, 그리고 뭐 여자분들 사용하는 후추 스프레이, 스프레이. 예. 그리고 전기 충격기 같은 것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그분은 가스총 사서 서랍에다 이렇게 잘 넣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언급한 그 무기들 중에 그 일반적인 거 말고 그 전기 충격기나 가스총은 말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든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예. 근데 이런 무기들이 실제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각 무기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스총 같은 경우는 찾는데 시간 것도 시건 장치를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원장님 같은 경우는 서랍에 넣어놨으니까 예. 서랍을 일단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스총이 좀 그 안 좋은 거는 그리고 좋은 걸 하더라도 가끔 불발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래요. 예, 이렇게 탄환 형식이 있다고 하는데 분무 형식 말고요. 그런 거는 불발도 있다고 그러고요. 항상 중요한 순간에 또 저기 불발될 확률이 높죠. 예. 맞습니다. 예. 전기 충격기는 어떤가요? 전기 충격기는 이렇게
강한 거는 상당 사람을 기절시켜서 강한 전류를 흐르는 것은 경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뭐 겁을 주는 정도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네. 전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이런 무게들에 비해서 그 3단봉이라는 것이 장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 특성과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까요? 뭐 장점은 이게 뭐 가스총처럼 불발대지도 없고 그렇죠. 불발이 거리가 없죠. 있으니까 전기총처럼 같이 가까이 가서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죠? 가까이 예. 가서 괜히 하다가 그냥 다칠 수가 있으니까. 뭐 고장 날 위험도 없겠죠. 네네. 대신에 이제 사용법을 좀 알아야 되니까 좀 숙련 기간이 필요하죠. 뭐 더 좋은 방법은 총인데 총은 뭐 몇 시간 교육받고 방아쇠만 당기면 되니까. 근데 3단봉은 그런 또 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교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네. 교육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3단봉이 가장 좋은 게 이게 준비 동작 없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은데요.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구입해 놓은 전기 충격기를 갖고 왔습니다, 회장님. 그래 한번 볼 수 예. 있을까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서랍 안에 저 뒤에 서랍 안에 이렇게 아주 깊은 곳에 딱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어 찌르려고 하면 잠깐 기다려봐. 나 이거 서랍에서 좀 꺼내야 되니까 좀 기다려봐 한 다음에 이걸 꺼낸 다음에 이 케이스에서 잠깐만 기다려봐. 케이스에서 꺼내고 이거 안전장치를 풀고 나 이제 준비가 됐어. 참, 나 이거 배터리가 있었나? 한번 켜보고 어때죠? 이제 됐어. 자, 이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데 막상 사용하기도 짧아가지고 상대방 맨몸에 있을 땐 가능한데 그쵸. 상대방이 힘들었을 땐 거리가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절대로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회장님 그 3단봉에 대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압도적인 방어력과 공격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중에 그 중국 영화 배우인 견자단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견자단이 이걸로 그 범인을 막 때리거든요. 상대방을 막 때리는데 그 사람이 맞고 따끔따끔한 이런 동작을 취하는데 맞습니까? 맞으면 체중을 실어 때리면 뼈가 부러지겠죠. 견자단이 제대로 때렸고 엄청나게 많이 때렸고 수십 번 때렸거든요. 영화니까 영화니까 가능한 거죠. 영화니까 가능하겠죠. 저도 나름대로 그 문헌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머리를 때리면 두개골이 함몰되고 얼굴을 때리면 얼굴이 그렇죠. 다 골절되고 눈 맞으면 실명되고 이 가슴 몸통을 때리지 말라는 이유가 사실 이 가슴을 맞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맞으면서 바로 갈비뼈가 부러진답니다. 이게. 부러지면 뚫고 들어가게. 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뚫고 들어가서 기흉이나 혈흉이 생겨서 사망할 수가 있고 복부를 때리면은 복부에 있는 장기가 파열될 수도 있고 비장 같은 경우는 뭐 출혈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스총하고 전기 충격기는 그 대응도 3단봉보다 느리지만 평상시에 가스가 들어 있는지 점검을 항상 해야지. 배터리가 들어 있는지를 점검을 계속 해내야 되는데 3단봉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회장님. 3단봉은 뭐 그렇게 이게 뭐 그래도 녹슬 염려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요. 그죠? 알루미늄하고 스테인리스 쓰고 하면 녹슬 염려도 없고. 뭔가를 이렇게 휴대하고 다녔을 때 상대방한테 뭐 겁을 준다든지 위화감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그러면 소지도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가방이라든지 주머니 넣고 다니는 이걸 펼쳐가지고 상대방한테 위압감을 주면은 그건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3단봉으로 이거 방어할 때 그 단점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훈련받지 않고서는 휘두르면은 어설프게 휘둘다가 보면은 상대방한테 잡혀서 뺏길 수도 있겠죠. 아무리 남자들이라도 평상시 훈련을 받지 않으면 능숙하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실수도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뭐 저랑 똑같은 일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만약에 격투술 전문가라면 예를 들어서 격투술 전문가라고 하면 회장님처럼 이제 정규 교육을 이렇게 받은 분도 있지만 문제가 없겠지만 그 동네 저기 안 좋은 형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동네 조폭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 그 전문가이기도 한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3단봉을 들어도 사실 속수무책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전문적인 싸움꾼과는 아무래도 승산이 많지 않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나 일반인 3단봉 수련을 한다면 전문가 상대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겠죠. 상대방이 예. 그 전문가라면 예. 그 싸움을 많이 해봤을 텐데 제가 3단봉 들고 막 설치고 있는데 그냥 막 나 좀 때려주셔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3단봉을 들면 한 이만큼 거리가 한 60cm가 길어지잖아요. 네네. 상대방도 60cm가 들어와야 날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못 들게 계속 안 들어오겠죠. 휘둘린다든지 거리 유지를 그러니까 해줘야 시간도 되겠죠. 끌 수 있고. 예, 시간 그때 이제 예, 또 예.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조폭 말고 예. 그냥 일반인이 그렇죠. 칼 들고 덤비는 거는 막을 수가 있고, 당연하겠죠. 그쵸. 예. 그리고 사실 문제가 더 있는 게 예. 그 일반인일 경우에 이 3단봉이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치명적인 무기라는 그런 의견이 있던데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법만 제대로 알려주고 어느 상황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3단봉을 방어용 무기로 사용하게 지도를 해야 되겠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해야 되고 가려서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이게 방어용 목적으로 절대 공격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3단봉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반인이 예. 저 같은 일반인이 예.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덤벼드는 일반인을 막 이렇게 막 때리게 된다면은 예. 상대방을 너무 많이 다치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나와 나의 가족 혹은 직원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나 법적인 문제, 즉 민형사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는 벗어났지만 내가 이렇게 공경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아직 이게 제정된 건 아닌데 예. 입법될 가능성이 높은 이 의사 면허 박탈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뭔가 의사가 형사건으로 형을 받으면 이렇게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는 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칼 들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사용법을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냥 무심코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중태라든지 아니면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크게 다쳤다든지 하면 내가 형사처벌 돼가지고 의사 면허까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하고 나 가족이 생명에 달려있는 상황이라면 뒷일은 생각 안 하고 일단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을 구하려고 범인을 이렇게 제압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이 부작용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3단봉을 수련하는 것입니다. 3단봉을 혼자 연습하고 휘둘러보고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면 휘두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너무 많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칼로 찌르려고 했다고 해도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수련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고수가 된다면 상대방을 다치지 않고 제압하거나 다치더라도 치명상을 면해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이게 아주 이상적인 건데요. 예. 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상대방을 다치지 않고 예. 위기를 모면하고 예. 다치더라도 진짜 살짝만 다치고 위기를 모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치, 그게 최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말씀이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 말씀이시죠? 꼭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 정당방위에 관한 내용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중간중간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우리나라 법에서의 그 정당방위의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너무 좀 황당하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정당방위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상대방이 맨손이면은 예. 나도 맨손이어야 되고 상대방이 예. 흉기를 들었을 때는 그때 도구를 사용해도 됩니다. 예. 근데 뭐 건장한 남자가 여자를 힘없는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하면 예. 이거는 사실 그러다가 여자가 죽을 수도 있고 예.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최근에 예. 장애가 남은 그런 예. 여성 기사도 올라왔는데 예. 그런 경우에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는 좀 정당 방위가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 예를 들은 그 여성 예를 들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서로는 이해가 안 가고, 예. 그러니까 내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을 빼앗으러 온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그럼 타일러서 보낼 수도 없고, 그렇죠. 참 이걸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은 손목을 이렇게 탁 쳐가지고 무기를 떨어뜨리면 그때 가서 어떻게 제압하든지 그런 게 불가능할 것 같고, 상대방이 일어나면 무서우니까 자꾸 때릴 것 같은데 저는 그 때리면 안 된다는 거네요. 상대방이 공격할 의사가 없으면 때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럼 저 같으면 예.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럼 가능하다면 그냥 무조건 도망가거나 예. 아니면은 손목 치는 게 안 되면 일단 어떻게든 그냥 위기 모면을 위해서 일단 제압을 어떻게든 하고 볼 것 같습니다. 그 의료인들도 예. 요새 흉악 사건이 많다 보니까 흉기로 인해서 이렇게 위협당할 때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예. 무기를 찾다가 예.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의견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삼단봉을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회장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삼단봉에 대해서 오늘 아주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회장님께 많이 들었는데요. 예. 전문적이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예. 전문가 입장에서 예. 정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삼단봉은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어 무기지만 그렇죠.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삼단봉에 대한 공부와 수련을 하지 않고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함부로 휴대하거나 사용한다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많이 다치게 해서 큰 화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단봉은 생김과 다르게 매우 위험한 물건이로 생명 위협을 느꼈을 때를 제외하고는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꼭 내셔서 삼단봉에 대한 수련을 조금이라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수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회장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네.